안녕하세요. 호주 싱글맘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늦은 밤 시간에 카메라를 켜보았어요.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저만의 시간이 참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 목소리도 이 밤에 걸맞게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호주에서 거주한 지는 15년 차이고 싱글맘으로 산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어요. 이번에 이 주제를 올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 2년 전쯤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두 번째로 올린 영상에서 그때 별거 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시점이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며 올린 게 있더라고요. 2년 만에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때 저는 진짜 힘들었구나 하고 그 힘없는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그때 저에게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한마디 해주고 토닥거려 주었다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보았고, 한편으로는 2년 뒤 미래의 제가 마치 지금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너의 2년 후 미래는 지금보다 더한 행복과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믿으라고요. 전 지금은 그걸 믿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될지 설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싱글맘으로 살아가면서 겪었고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이 옆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가족이 곁에 없다 보니 정신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좋은 지인분들이 계시지만 가족은 또 다르잖아요. 일이 생겨도 애들을 편하게 맡기거나 부탁할 수 있는 가족이 가까이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기에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언어 장벽. 영어를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호주라는 타국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혹은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 버벅거려가며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오는 그 두려움과 현타 정도, 한국이었으면 바로 전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더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감과 걱정의 마음이 앞서는 것. 그러나 몇 번 겪어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별거 아닌 일들이고 이 또한 익숙해지더라고요. 단점 세 번째, 만일 저처럼 말이 안 통하는 현지인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앞으로의 연애는 말과 문화가 통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곳은 교민사회가 좁아서 한국 사람을 만난다 해도 건너 아는 사이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만한 이성의 숫자도 훨씬 적겠죠. 즉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정도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빵빵하진 않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정부 보조. 솔직히 지역에 따라서 집세가 천차만별이고 나의 소비 성향에 따라 다소 부족하다 느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보조는 나온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가정폭력에 연관된 경우에는 정말 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답이 없는 경우 정부 주택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웨이팅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정부 주택을 제공받으면 거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집세를 따로 내지 않고 정부 보조 금액에서 약 20%가량 차감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싱글 부모의 자립을 위해 일 또는 공부까지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이미 하고 있어서 도움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막막한 상황이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국이었다면 내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바로 생업전선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뛰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풀타임으로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기회도 주고 또한 나만의 여유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 정신적인 서포트도 잘 되어 있다는 점. 이건 이혼한 싱글맘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카운셀링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찾아보면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크게 받았었어요. 아이들 또한 정신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장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은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혼한 부모의 자식을 보는 시선에 편견이 있는 것은 호주보다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곳은 워낙 이혼율이 높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 해도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환경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네 번째. 이건 듣는 사람에 따라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육권에 관해서는 부모 중 한쪽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자의로 자식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한국처럼 한쪽이 100%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육아를 함으로써 일이나 자기 개발에 더 힘쓸 여유가 있게 돼서 저에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별거 당시에는 전 남편에게는 절대로 둘째만큼은 보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키울 거라고, 전 남편의 가치관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그 작은 아이가 잠깐씩 보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찾는 거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아빠가 애한테 치명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아빠도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도 원하니까 마음 편히 보내주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둘째가 새돌 때쯤 되면 첫째처럼 아빠에게 한 2, 3일씩 보내게 되겠죠. 지금 당장 보내도 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직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으로는 이곳에서 한국에서보다 싱글맘에게는 연애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은 덜 하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흔히 나이 많은 이혼녀에 애까지 있으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싱글 남자 혹은 돌싱이라도 마음이 건강한,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는데 여기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을 만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한국 여성들은 호주 여성들에 비해서 외적으로 슬림하기도 하고 성격도 호주 여성들보다는 온화한 편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혹 외국 남성분들께 호감의 표시를 받은 일이 있는데 바닥이었던 제 외모 자신감이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날씬한 측에 속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는 능력 없는 답 없는 이혼녀 정도의 타이틀을 달았을 텐데 이곳에서 저는 외국인 눈에는 매력이 넘치는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조금 먹으면 괜찮은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호주에서 싱글맘으로 살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제 기억 속에 있는 지독히도 힘들었지만 그리운 추억이 된 에피소드를 하나 풀어드리려고요. 2년 전에 별거를 하고 둘째를 낳고 둘째가 4개월 때쯤 첫째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날에 늦을까봐 부랴부랴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20분 넘게 운전해서 갔는데 한산한 그곳을 보면서 참 허무하고 그것조차 제대로 체크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제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기는 우유도 못 먹이고 급하게 온 터라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근처 놀이터에 가서 모래 위에 돌에 쭈그리 앉아서 분유를 타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건우는 해지는 노을빛에 어둑어둑하고 어찌 보면 스산한 놀이터에서 혼자 신나게 놀고 있지.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둘째에게 분유병을 물려주고 나니까 그 고요함 속에 현타가 온다고 해야 하나? 순간 너무 많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서러움, 우울함, 분노, 앞으로 이 두 어린 아이들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막막함, 무엇보다 이 엄마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그런 상처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큰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공허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감에 어떡하지?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냥 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집중을 해서 그것들을 느껴줬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느꼈어요. 그랬더니 몇 분 뒤에 정말 탁 하고 평온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정말 힘들면 그냥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주 진짜 첫 수업을 가는데 하필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요. 그러니까 또 서글퍼졌죠. 내려서도 아이를 앞에 업고 우산을 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 처량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은 저녁에 축구를 가는 그 길이 약간은 서글펐다고 해야 되나? 뒤에 두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나. 사실 내 안에는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책임져야 할 무게를 느꼈을 때 오는 막막함과 동시에 코로 들어오는 그 서늘한 밤의 공기. 몇 주 동안은 살짝 우울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그 느낌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급기야는 축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선선한 공기 내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녁에 운전할 일이 있을 때 가끔 그때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너무 설레는 감정까지 느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때는 너무나 서글펐던 그 공기가 지금은 너무나 기분 좋고 설레게 만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은 실제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가더라고요. 또 마지막을 또 이렇게 추상적이게 마무리를 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 감사합니다.